안녕하세요. 7월 1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면 미국 증시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핵심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지금 이 공화당의 후보인 트럼프가 TSMC의 반도체 관련 사업에 대해서 되게 좀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너희 우리한테 돈 벌어가면서 뭐 방위 지원이나 이런 것들까지 무임승차하려고 한다. 결국 이익은 너희가 다 받아가면서 왜 우리가 너희에게 수십억 달러씩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럼 자연스럽게 이러한 코멘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 구조가 조금 바뀔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이 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미국에게 이득되는 것 아니야? 이 시민들이 생각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 역시도 꾸준하게 이 11월 혹은 그 이후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겠네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바이든도 지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동맹국의 반도체 기업이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해 중국에게 접근을 계속 허용하는 거 우리 이거 규제 고려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엄격한 반도체 무역 제한을 고려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지금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이 반도체를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자사의 데이터 센터 안에 첨단 반도체를 세팅한 다음에 이걸 클라우드로 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의 이러한 행동은 이것까지 막으려는 것이 아닌가.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요 내용 때문에 이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 한다면 거의 무조건이다시피 여기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락은, 이게 좀 핵심의 내용이었구나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빅테크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빠져나온 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대로만 가면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는 사실상 확정이라고 볼 수 있고 올해 연말까지로 봤을 때 지금 두 번까지도 더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 자체는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영향받는 기본 제조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빅테크에서 빠져나온 이 돈들이 순환매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곳들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 요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핵심은 이거라고 할 수 있겠죠. 딱 정리하면은 AI나 아니면 반도체 관련해서는 조금 주춤할 순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매는 계속 돌 것이고 이는 미국 내 다른 종목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어느 정도 자리 잡기는 진행이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 증시를 여기에 대입해서 본다면 당연히 이 순환매가 도는 종목들이 실제로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받쳐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되는 한국 기업들도 이제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네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최근에 올라간 종목들 말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러한 종목들에 집중을 하시면서 넥스트 다음을 생각해 보시는 거 그게 현재 최선의 결과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82.85달러로 플러스 2.59%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뉴스로 보면 좋을 부분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은 일단 AI 관련해서 주춤하다라고 하더라도 이쪽 사업이 커지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성장을 할 텐데 지금 상황에선 약간의 속도 조절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진짜 호황은 내년에 집중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AI가 커지게 되면은 지금 AI 온 디바이스가 가장 최우선으로 수혜받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갤럭시부터 시작해서 아이폰 이제는 판매 많이 이러한 킬러 콘텐츠로 인해서 발생할 가능성 요거 생각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이 외에 웨어러블 이러한 제품들도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렇게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 이러한 제품들이 전 세계에 꾸준하게 깔리고 AI 서비스가 증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그걸 채워주려는 여러 가지 발전 시설에 대해서도 니즈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전선 변압기, 원전, 풍력, 태양광 등등이 요 관련 내용들 때문에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계속 잘 된다 싶으면은 그냥 꾸준하게 이쪽은 좋은 내용이구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뭐 유럽만 하더라도 체코뿐만 아니라 폴란드, 루마니아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고 우리나라에 이제 주목이 많이 안 돼서 그렇지 체코부터 시작해서 중동도 이 원전 건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자재 납품으로 혹시나 한국이 엮여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장사할 시간이 왔다. 이 정도로 같이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컨테이너 운임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하다 보니까 이 발주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수익성 위주로 받아내겠다 선언을 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웃돈 주고 한국에 쏟아지고 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몇 년치 일감이 꾸준하게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만 가더라도 조선사는 슈퍼사이클 돌았으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지금 중국의 덤핑으로 인한 물량 밀어내기가 이 철판 쪽에서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원가에 대한 협상력도 더욱더 강해질 거라 그만큼 영업 마진이 커지는 이러한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쁠 게 전혀 없으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요즘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꾸준하게 후속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거 한번 보시면 좋고 다만 이렇게 좋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엔터 쪽이나 아니면은 화학 막 이런 데들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게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한숨만 쉬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안 좋으면 뭐 나중엔 좋아질 수 있더라도 향후에 계속 안 좋은 게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쪽은 조금 되면 좋겠다라는 기대하는 것보다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눈을 좀 돌려나가는 게 어떠할까. 그래서 요거는 확실하게 갈라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18일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여러분들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화면 아래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관련 내용 보시며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정확하게 최근 제가 며칠 동안 내내 말씀드렸던 그대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저도 솔직히, 이렇게까지는 안 됐으면 했긴 했지만, 이게 워낙 반복됐던 패턴이다 보니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건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손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프랑스랑 한국 마지막으로 체코 원전 관련된 수주전 일정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가 앞서고 있는 두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봐야 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그게 뭐였죠? 공사 기간, 기술력, 그리고 가격. 거부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자, 근데 결국 이 두 개가 큰 역할을 하면서 결국에는 제압했습니다. 막판 이 대역전극이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프랑스의 외교력이 당시 선거 관련 이슈 때문에 좀 떨어지다 보니까 가능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뭐가 됐든지 간에 결국에는 잡아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이 이후에 진행될 다양한 원전 수주전에서도 우리나라가 나름 앞서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 개당의 단가 자체가 조 단위는 우습게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 이 중에서도 일정 점유율만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확보하게 된다면 저는 10년, 15년 미래 먹거리는 문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원전을 꾸준하게 키우면 이 가치 판매를 뭘로 한다? 수소 생태계. 전기라는 게 낮 시간이나 이럴 때는 굉장히 많이 쓰지만 새벽 시간에는 안 쓰잖아요. 그거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수소로 만드는데 이용하자라고 되게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이쪽으로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탑티어 기업이 두산이기 때문에 두산 입장에서는 원전도 팔았는데 수소도 판다. 근데 이것들 자체도 굉장히 단가가 높다? 그러면 남을 게 많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성장의 그래프 요거를 이제 그려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곧 있으면 이제 폴란드에서도 정권 바뀌고 이제 의회 쪽에서 원전 어떻게 할지 요 얘기 들려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요것도 이제 두산이 어느 정도 끌어올 게 많은 상황이다라는 거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미국 쪽에서 원전 일거리를 따내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주도하는 게 웨스팅하우스인데 자체적으로 건설하려고 했더니 이 이전에 만들었던 게 너무 오래돼 갖고 이 시공 관련 부분 이쪽으로 해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한국에 와서 두산이랑 어느 정도 요 하청 관련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까지 가져오게 된다면 그러면 현재 서방 진영에서 탑3 미국, 한국, 프랑스 중에 미국, 한국 일거리를 두산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보여지게 되면은 지금 당장에는 관련 이슈가 끝났다 보니까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우상향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내용이 이런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요거 내용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좋은 부분들이 많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싹 다 반납하고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이건 왜 그러냐? 이거 진짜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일단 만약에 달성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올라갈 수는 있다 당일. 근데 이 일정 자체가 해소가 된 것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빠지다 보니 이것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진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매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바닥과 비교했을 때는 높은 자리에서 횡보 구간을 만들겠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게 반영되는 걸 생각을 한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일들을 조심하자라고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몇몇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좋으면 계속 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왜 오늘 올라갔다가 끝나냐. 근데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간 진짜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 중에서 이런 걸 다 알면서도 오늘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는데 매도를 못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얼마까지 수익을 내셔야지 이게 여러분들께 만족이 될 수 있는지. 우선은 요 아래서부터 함께 봤잖아요. 그러면 요만큼만 하더라도 지금 14,000원에서 25,000원? 와, 이게 작지 않은 건데 저는 과다한 욕심도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말씀드리면서도 이제 핵심 포인트로 짚어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여기 이탈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무너졌잖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 지지라인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 다시 한번 기본부터 짚어보도록 하자면 현재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급적으로 외국인이란 기관인데 지금 외국인 쪽에서 먹을 만큼 먹었다. 매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죠. 장 마감했을 때 이거보다 커질 수 있어가지고 만약에 오늘 부담이 좀 커지는 요 마이너스로 마감이 치게 된다면 이 매물 소화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은 이제 지지라인적으로 볼린저 상단 빠르게 여기 회복하면 좋지만 이게 불가능하다면 이제 21선 혹은 조금 더 넉넉하게 보더라도 여기 박스권 여기 이탈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볼린저 상단 찍고 21선 이탈하게 되면 볼린저 하단까지 가는 요 그림이 확 하고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관성이 딱 실리면서 떨어지면 여기 18,000원까지 이탈할 수 있다는 건 감안을 얼추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매물대가 어디에서 많이 쌓여 있다라고 했죠? 23,500원부터 여기에 많이 쌓여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땠습니까? 결국에 매물대 돌파 못했죠. 여기에서 물려있는 이들이 본전 생각하고 여기 와서 찍고 떨어지니까 그냥 정리했던 겁니다. 다 우리가 봤던 내용에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되네요. 역시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봤던 포인트를 바탕으로 이 총정리를 하면서 영상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면은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최고의 호재가 나온 건 맞지만 이게 일정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오는 건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수급상 지금 외국인 기관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이게 굉장히 크게 잡히게 된다면 그럼 매물 소화를 위한 시간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게 갑자기 반전, 그러니까 마이너스 크게 나왔다가 이 바닥권에서 다시 빨간불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또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모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자리 잡기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지라인 가장 좋은 부분은 21선 위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본다면 이 박스권 하단 지금 60일이랑 겹쳐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 모든 걸 이탈하게 된다면 여기 120일 18,000원까지 하락할 수 있으니 요거는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면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자, 21선 여기서 버틴다는 가정하에 지금 현 상황에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번 상승을 통해서 위쪽에 매물대를 한번 소화한 게 있고요. 그리고 현재 캐эт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 회사를 분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단기적으로 권리락 이슈 때문에 여기서 한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요 일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반전이 약간이나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하시며 맞춰가는 것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것보다 권리락 전엔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권리락이 끝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요 당일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너무 긴 호흡으로 보기보다는 일정 잡히면 그 전까지만 일단 본다. 요런 마인드로 두산 에너빌리티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고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뭐가 있고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한번 다뤄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게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비 많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비 조심하세요.